자, 2026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자, 오늘은 선택 과목 풀이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확률과 통계 28번, 29번, 그리고 30번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빨간 카드가 한 장, 파란 카드가 한 장, 노란색 카드가 세 장, 그리고 보라색 카드가 세 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건데 가를 보니까 일단 A, B는 한 장 이상을 받아야 되고 C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거 중복조합 문제겠다, 그치? 자, 여기서 학생 A가 받는 카드의 세 가지 수는 세 가지 이하이다. 가의 조건도 나의 조건도 둘 다 만족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학생들은 반드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이 녀석의 문제를 6건의 경우의 수, 즉 전체의 경우에서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뺄 것인가, 아니면은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으로 그냥 한번 풀어볼 것인가. 그냥 일반적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까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풀 것인가. 자, 요 두 가지 고민해서 빠지게 될 거야. 둘 다 뭐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6건이야.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라고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서나 뭐 그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거는 아니라서 일단은 결론은 6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요 녀석도 요 녀석도 둘 다 풀어본다라는 전제하에 얘가 왜 아닌가 또는 얘를 하면은 왜 어려운 것인가를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될 것 같아. 뭐 어떤 사람들은 6건을 해봤더니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어떤 사람들은 얘로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아니니까 6건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알겠죠? 딱 보자마자 나 이거 6건을 풀 거야 라고 단정을 짓지 말란 얘기야. 일단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A와 B 그리고 C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가지수, 최소의 가지수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C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 받지 못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중복조합을 할 때는 0개를 받아가는 경우들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C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A, B가 문제인 거고, 근데 그 A가 또 뭐해? 가지수를 세 가지 이하로 가져가래.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푼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경우를 나누게 될 것 같냐면은 A가 가져가는 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를 받아갈 거야, 두 개를 받아갈 거야, 세 개를 받아갈 거야 라는 세 가지 경우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봐야지라고 학생들은 보통 전략을 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를 받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라던가 또는 파란색을 받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란 거를 받아가거나 보라색을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 이 안에서 노란색을 하나만 받아갈지 두 개를 받아갈지 세 개를 받아갈지에 따라 남아있는 카드의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B, C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가 다 달라지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가 이미 너무 많이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긴 해요. 그게 두 가지를 가져가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빨강색과 파란색 하나씩 가져갈 거야. 빨강, 파랑은 어차피 카드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치? 노란색, 보라색은 이제 안 받아가면 되니까 걔네들은 보라색한테 주면서 B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는 6건. 그 안에서는 6건을 풀면 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어떻게 발생하냐. 노란 색깔 카드들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것. 또는 보라 색깔 카드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것. 물론 여기에서 곱하기 2로 보라색 받아가고 파란색, 보라색 받아가면 곱하기 2로 해도 되겠지. 그리고 또 노란색과 보라색을 받아가는 경우는 또 따로 해줘도 되는데 이 안에서 노란 색깔을 하나 받아갈지 두 개 받아갈지 세 개 받아갈지 여기서도 노란색을 하나 받아갈지 두 개 받아갈지 세 개 받아갈지 그게 심지어 밑에서는 노란색을 하나 받아갈지 두 개 받아갈지 세 개 받아갈지 에다가 보라색도 한 개 받아갈지 두 개 받아갈지 세 개 받아갈지가 다 달라진다고. 그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나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접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긴 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아까 했었죠. 뭐 6건의 경우의 수가 맞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가의 조건도 있고 나의 조건도 있고 둘 다 6건으로 풀어줘야 돼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 자, 일단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뺄 거야. 내가 수업 중에 강조하는 게 뭐였어? 지금 이거. 내가 한글로 이러한 가지수를 세면 되겠다 그치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이제 스토리 짝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의 조건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어쨌든 마지막 최종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 안에서 뭐 빼기 더하기 곱하기 등등등을 이어나가는
그 스토리 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내신 대비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짤지를 지금부터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가해 조건에서 A가 적어도 한 장을 받아간다 했고 B도 적어도 한 장을 받아간다고 했으니까 저기서 여사건이라는 생각이 먼저 나왔겠지. 그래서 나는 A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 B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고 그리고 A, B가 모두 다 받지 못하고 전부 다 C만 받아가는, 오직 C만 나눠 카드를 다 가져가는 경우를 빼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아, 여기 중복되니까 여기 더하기로 가야 되겠구나. 그 녀석을 더하는 경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을 거야. 뭐? 지금은 가해 조건을, 여기까지만 보면은 가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다? A가 받는 카드의 색은 적어도 3가지, 가지수는 적어도 3가지이다. 그거를 또 만족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또 제외를 하는 거지. 뭘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일단은 가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녀석은 제외를 한다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뺄게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됐음?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가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A가 B가 적어도 하나는 가져가는 상황에서 근데 A의 가지수가 몇 개? 4개가 되어버린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세워봅시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빨간 카드를 나눠주는 방법 뭐야? 3명 중 아무나한테 주면 됩니다. 파란색 카드를 나눠주는 방법도 뭐야? 한 장의 카드를, 파란 카드 한 장을 3명 중 아무에게나 나눠줄래요. 그 다음에 노란 카드를 나눠주는 방법은 3명의 학생들에게 중복 조합으로. 그치? 순서는 상관없지. 왜? 노란색 카드들은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합인데 중복해서 A한테 다 줘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3명의 사람들을 카드의 개수만큼, 총 3개만큼 뽑아주는 걸로. 그렇게 보라색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거기서 제외를 할 거야. 뭐? A가 받지 못하는 거. 오직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 B, C한테만 나눠주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야? 역시 빨간 카드 2장, 파란 카드 두 장이래. 2가지 방법, 노란 카드도, 파란 카드도 2가지 방법, 노란 카드는 서로 다른 2명에게 3장의 카드를 나눠주는 거, 서로 다른 2명에게 3장의 카드를 나눠주는 거.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순서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그게 뭐 있겠어? 또 B가 받지 못한 거니까 A, C한테 나눠주는 거. 뭐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는 뭐 해요? 똑같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중에는 뭐가 있겠어? B와 C 중 누군가한테 나눠줍니다. 얘도 B와 C 중 누군가한테 나눠줍니다. 그 중에는 전부 다 C가 받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A씨한테 나눠주는 방법에서도 결국 전부 다 C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다시 더하기로 갈 거야. 어떻게? Only C. C한테만 싹 다 카드를 주는 방법 몇 가지? 1가지 방법.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보자? A, B는 적어도 한 장의 카드를 받아갑니다. 가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중에서 뭐 해보자? A의 가지수가 4개. A가 전부 다 4장의 카드, 4종류의 카드를 써 전부 다 받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한 장밖에 없는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들은 뭐 해줘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 카드들은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A한테 반드시 줘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란색과 보라색을 고민을 해줘야 돼. 그때 노란색과 보라색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한 장의 카드는 반드시 A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A의 가지수가 4개인 거 다 만족하잖아. 그러면은 몇 장의 카드가 남았어? 노란 색깔 3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은 A가 가져가 버렸으니 남아있는 2장의 카드를 가지고 뭐 해줄 거예요? BC한테 나눠주는 걸로, ABC한테 나눠주는 걸로 들어가주면 되겠지. 맞지요? 그러면 뭐야?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에게 2장의 카드를 나눠줄 거야.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을 2번 뽑아서 2장의 카드를 나눠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잘 생각해봐. 얘네들은 반드시 A한테 나눠줬어. 그치? 노란색과 보라색도 일단 A는 한 장을 가져갔고 A는 한 장을 가져갔고 나머지 2장의 카드가
어떻게 됐어?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야. 3H라는 거는.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2장의 카드 남아있는 거를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일단 A는 다 받아가긴 했는데 뭐가 만족하지 못했어? B가 반드시 하나를 받아갔다는 게 확정적이지 못하지. 맞죠? B는 노란색만 받아갈 수도 있고 보라색만 받아갈 수도 있고 노란색, 보라색을 다 하나씩 받아갈 수도 있어서 A처럼 미리 나눠주기는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줘? 이 남아있는 카드들을 전부 다 B한테는 주지 않는, B한테는 주지 않는 경우, 즉 A와 C한테만 주는 경우는 다시 제외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다? 1 곱하기 1 곱하기 빨간 파랑은 무조건 A한테 줄 거니까. 그럼 남아있는 3장의 카드를 남아있는 2장의 카드를 A한테는 1장 줬고 남아있는 노란색 2장의 카드를 A, C 2명에게만 주는 거, 2명에게만 주는 거는 다시 이 안에서 제외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자, 가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5C에 3이니까 10이고 얘도 10이고 마이너스 얘 바로 쓸까? 4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4C에 3이니까 4 곱하기 4가 될 거고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1 빼기 얘는 3H에 2는 얼마죠? 4C에니까 6 곱하기 6이 되고 얘는 2H에 2는 3C에니까 3 곱하기 3이 될 거야. 자, 계산해볼까? 얘는 900이고요. 얘는 64, 128. 그러면 얘까지 해서 127이 됩니다.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36 빼기 9니까 27이 되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27. 끝. 그러면은 얼마죠? 900에서 마이너스 154를 빼면 되니까 얼마? 746가지 경우의 수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네. 이해됐니? 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은 처음에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그리고 내가 둘 중 하나가 아닌 거를 겪을 수도 있고 바로 한 방에 찾아갈 수도 있는데 6건의 경우에서 또는 그냥 경우의 수에서 이런 스토리들을 어떻게 짤지를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잘 고민을 해보고 풀어나가야 되면 본인이 틀렸을 때, 예를 들어서 28번 같은 이런 중킬러급 또는 킬러급 문제들을 틀린 상황에서도 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었을 때 100% 다 맞출 수 있겠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스토리 정도는 짤 수 있는가, 또는 본인이 틀린 그 풀이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손을 못 대서 틀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답을 내봤는데 예를 들어서 778이 나와서 4번이 나와서 틀렸든, 예를 들어서 780이 나왔는데 답이 없어서 틀렸든, 본인이 뭔가 답에 근접한 풀이가 나왔으면은 내가 짠 스토리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었는지, 왜 좀 값이 크게 나왔는지, 왜 값이 작게 나왔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스토리를 짜는, 본인이 짠 스토리가 왜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좀 연습을 해두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 2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자. 자, 나는 이제 처음에 보통 그냥 문제를 푼다기보다 왜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또는 방금처럼 이런 경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짜는, 경우의 수에서는 스토리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풀 거야 저렇게 풀 거야 라는 게 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는 이제 나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내가 수업 중에 계속 강조하는 녀석이기는 한데, 일단 결론은 얘는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이항분포인지를 좀 얘기를 할 때 내가 수업 중에 강조했던 거, 이항분포를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정의 자체를 바꿔준다, 그렇지? 그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문제를 보면은 보자마자 너희들이 이건 이항분포야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계속 했었잖아, 그렇지? 뭔가 시행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록한 수가 1인, 기록한 수라는 게 뭐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을 하는데 그게 1이다라는 거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녀석의 확률을 찾아봐. 부분집합 중에서 무조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할 거니까 뭐야? 확률 자체가 항상 일정할 거거든. 그 일정한 확률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몇 번? 15,360번. 그래 놓고 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횟수를 X로 잡았을 때
확률 변수 x를 잡았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확률은 뭡니까? 그 x가 588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주세요. 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확률이 일정한 어떤 시행을 15,000번 여러 번 반복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특정 사건에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확률을 물어본다만 제외하고 보면 이 양분법을 따른다는 거는 너희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고. 반복 횟수는 뭐? 15,360번. 확률은요, 아직까지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항문포를 가지고 뭔가 확률을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를 물어보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15,360번의 시행 중에서 5,880보다 큰 대충 그냥 한 10,000개 정도 되는 확률을 다 더하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반드시 뭐로 넘어가야 된다?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확률을 표준화해서 구해주세요라는 걸로 전략은 짜야지. 아, 이 문제는 이항분포로 출발을 하는데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캐치를 해야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여기 먼저 구해보자. 어떤 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여기 들어가는 확률. 자,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 8개 중에 하나 고르기, 4개 중에 하나 고르기. 자, 여기서 분자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하나만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B에서는 2를 포함을 하는 녀석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밖에 없어? 2 하나만 가지고 오거나 또는 2, 3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뭐 또는 여기서 이제 B를 가지고는 경우의 수예요 라고 해도 되지. 만약에 A가 2와 4를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B의 원소의 중에는 4가 없으니까 2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 대신에 3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겠죠. 맞죠? 아, 근데 여기 3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방법이 뭐다? 하나밖에 없겠네. 2를 가지고 그래서 2, 3을 가져도 되는구나.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야? 2와 3을 가지고 왔을 때 또는 A의 부분집합 중에 2와 3과 4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골랐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겠죠. 맞나요? 오케이? 어떻게? 이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B의 부분집합 중에서는 반드시 2를 골라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A의 원소에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을 가지고 온 거, 그 다음에 3, 4를 가지고 온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3을 가지고 왔다면 B에서는 반드시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는 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됐나요? 잠깐만. 근데 조금 이상하다. 여기가 이게 아니겠다. 그치? 얘는 두 가지겠다. 2를 B는 2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3을 가지고 있어도 되니까. 맞죠? 그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네. 아하.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2, 6, 12. 12가지가 됩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8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여기에 8분의 3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겠다. 그치? 둘이 곱해버리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5,760인가 나올 거예요. 5,760을 평균으로 가지면서 거기다가 8분의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3,600 나와서 60의 제곱이 될 거야. 즉 정규분포는 평균이 5,760이고 표준 편차가 60인 정규분포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 녀석을 이제 표준화를 해보게 되면 5,880을 5,760으로 뺍니다. 그럼 얼마? 120이 나오니까 60을 나눠주면 얼마예요? 결국은 P, G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구해주면 되잖아. 여기가 현재 0.47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 0.023이 되겠고 그 확률을 K 됐지요? 그거 1000대를 해주면 답은 23일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좀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많이 푸는 문제.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로 바꿔서 근사적으로 따른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거 이해됐겠죠? 자, 29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자, 30번 문제. 학생 A는 숫자 18이 적혀있는 두 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8일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B는 2, 3, 4, 5, 6, 7 총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n보다, 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거나 같을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겠대. 그때 다음 규칙을 가지고 뭔가 뭐 카드를 받아간다, Q를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 A가 받을 확률을 P, B가 받을 확률을 Q라고 한다면 P가 똑같아. 그 같아지도록 하는 그때의 n과 그리고 그때의 P의 값을 찾아보시오라고 합니다. 뭐 할까요? P를 받아가보자. 자, 그때 A의 규칙을 다시 한번 잘 봐. A는 반드시 어때? 1, 8이 있었고 선택했는데 만약에 8이면은 내려놓을 거고 1이면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다.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내려놓은 카드가 몇 명이면은 뭐 둘 다 안 내려놓으면은 뭐 기타 등등등으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일단 A가 1을 뽑아서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B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A가 결정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확률은 뭐야? A가 그를 받을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 자, A는 내려놓지 않았는데도 받아갈 수 있는가? 있죠. 카드를 한 명만 내려놓게 되면은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B를 받을 거니까 B는 무조건 뭐 하면 된다? 내려놓기만 하면 돼. 오케이? 카드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일단 A가 1을 뽑을 확률 자체는 2분의 1이고 B는 전체 6가지 중에서 뭐 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카드를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N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만약에 N이 5여봐.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4가지의 카드라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 내려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만약에 N이 6이면은 6을 포함을 해서 그 밑에 거니까 5개잖아. n보다 지금 뽑을 수 있는 숫자 카드 중에 1이 없다 보니까 n-1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끝입니다. 얼마예요? 12분의 n-1인 거죠. 두 번째, Q를 계산해보자. Q는 뭐야? sorry. 이거고, 그리고 또는 A가 8을 뽑아서 반드시 내려놓은 카드가 8을 내려놓은 상황. 그때 A가 받아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Q를 받아가는 거. 자, 일단은 A가 내려놨는데 B가 내려놓지 않게 되면은 B가 받아갈 거니까 그거는 패스. 맞죠? 그러면은 뭐해? 일단 B도 내려놔야겠네. 둘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뭐 Q를 받지 못한다는데 지금은 A는 반드시 내려놓은 상황이니까 이건 보지 말고 2명 다 내려놓으면은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받아간다. 맞지?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사람. 근데 B가 가진 카드들은 다 8보다 작거든. 맞죠? 그러면은 B는 역시 내려놓기만 하면은 무조건 A는 받아갑니다. 왜? A 카드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도 2분의 1 곱하기 똑같이 6분의 n-1이 되는 거야. 내려놓기만 하면 되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확률은 6분의 n-1이 될 거예요. 됐나요? Q 가보자. Q는 뭐야? B가 받아가는 확률. 역시 이번에도 A가 1을 낳아서 뽑아서 내려놓지 않은 상황. 근데 B가 받아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둘 다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런데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Q를 받아가니까 만약에 B가 카드를 내려놓지 않으면 둘 다 못 받고요. B가 카드를 내려놔버리면 A가 받아갑니다. 즉 B가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지. 두 번째, 만약에 A가 8 내려놨어. 8을 내려놨어. 그럼 뭐 한다? B는 내려놓는 순간 무조건 A가 받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다? 내려놓지 않으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 얼마? 6개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려놓지 않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내려놓는 확률 구했으니까 1에서 빼버리자. 됐죠?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7-n이니까 12분의 7-n. 그러면 이 확률과 글씨가 너무 7-n. 이 확률과 어디 갔어? 이 확률이 똑같아지면 됩니다. 6분의 n-1과 12분의 7-n이 같아지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생략합시다. n은 얼마? 3이 나와요. 됐죠? 그럼 그때 뭐 확률? p를 다시 구해주면은 p는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네. 그럼 그 두 개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답은 아마 80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구나. 자, 확률과 통계
28번, 29번, 30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나 당연히 28번. 내가 이제 수업 중에 내신 대비 하면서도 자주 했던 얘기죠. 경우의 수가 있고 확률이 있고 통계가 있으면 어디가 가장 어렵다 그랬어?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다 그랬어. 통계 파트는 특히나 방금처럼 29번처럼 조금 뭐 이항분포, 정근포를 섞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 배울 때 얘기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쉽게 구하는 편이 아닐까? 왜? 문제 형태가 항상 똑같거든. 통계 파트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유형의 고갈이라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신유형의 고갈이기는 한데 특히 통계 파트는 더 이상 어렵게 내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무조건 확통에서의 킬러는 어디서 나올 거다? 찐 킬러는 사실 경우의 수 또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만드는 확률 문제에서 등장하게 될 거야. 이 문제는 너무 쉬운 편이었고 28번이 사실 가장 어려웠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스토리를 짤지, 여사건을 쓸지, 뭘 쓸지 또는 확률에서는 막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될지 그냥 확률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넘어가거나 또는 못 푸는 상황 또는 잘못 푸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겠지.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확률과 통계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